짜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일어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영상에서 전신마비 장애를 얻으신 분, 그 다음에 실명하신 분, 그 다음에 복권에 당첨돼서 인생에 망친 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불이 난 경우, 이런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일들은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고 그냥 전신마비고 실명이고 복권에 당첨됐는데 인생 망한 거고 그냥 집에 불이 난 거다. 그 일 자체는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일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련이다, 역경이다, 견디기 힘들다 라고 하는 큰 일에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성장을 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의 영상 때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태어났다 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개했던 시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시가 아니라 체리카터 스코트라는 분이 책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인생이 게임이라면 이것이 규칙이다 라는 책을 펴내시더라고요. 국내에는 소개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누군가가 번역할 때 삶이 하나의 놀이라면 이것이 그 놀이의 규칙이다 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 시가 됐든 책의 한 구절이 됐든 그 내용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우리는 수업 시간이 하루 24시간인 삶이라는 학교에 등록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배움의 과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정말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배우나요? 학교에서 배우죠.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어디서 배웠죠?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래 집단을 통해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일상에서는 어떤가요? 우린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배우겠다고 마음을 먹어야죠. 그리고 일어난 일에 무슨 의미가 있나,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이런 일이 발생했나, 어떤 교훈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찾으면 훨씬 많은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걸 배워서 더 나은 사람이 되셨나요? 어떤 걸 배워서 더 성장을 하셨나요? 저는 아무도 틀리지 않았다 라는 한 문장 때문에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틀리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요, 제가 코칭 공부를 좀 했는데요, 그 코칭 공부를 할 때 강의장에 모여 있을 때 그라운드 룰이라고 해서 강의장의 규칙으로 아무도 틀리지 않았다 라는 룰이 있었습니다. 근데 강의장의 룰이 아니라 제 인생에 접목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을 함으로 인해서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현재 제 모습의 시초가 아무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문장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단지 그라운드 룰이라고 한 것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구절이라도, 어떤 순간이라도 제가 배우겠다고 마음먹고 그것의 의미를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강의를 시작할 무렵에는 강의장에서 많은 분들이 제 강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셨어요. 논쟁을 많이 했죠. 아니, 분명히 이게 맞는데 아니라고들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막 답답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저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 이게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 사람들이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할까? 그런 의문을 갖고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정말 의문들이 풀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내용이 좀 더 쉬워지고 좀 더 풍부해지고,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현재가 없었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려서 부모님께 참 많이 배웠는데요, 커서 나서는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가족들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요, 아이 일기장에 아빠는 주중에는 술만 먹고 주말에는 잠만 잔다 라는 문장을 읽고 진짜 대오각성했습니다. 크게 각성을 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돈만 많이 벌어오면 좋은 아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좋은 아빠가 될까 궁리 끝에 주말에는 무조건 무엇이 됐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이 그때 다녔던 강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들판이라든지 바다라든지 그 추억거리를 지금도 정말 많은 얘기를 해요. 아이의 일기장에 그 문장이 없었다면 아마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또는 그런 문장이 있더라도 아이고, 니들이 아직 어려서 몰라. 아빠가 왜 술을 먹고 왜 잠을 자는지 다 니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고 넘어갔다면 배우지 못했겠죠. 성장하지 못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크고 나서는요,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어떤 책에서 내 자식은 내가 아니니 나같이 되라고 하지 마라 라는 문장을 봤습니다. 그때 진짜 유레카를 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왜? 다른 인격체구나. 내 자식은 나가 아니구나. 나같이 되라고 그동안 그렇게 야단을 치고 탁달을 했는데 그것이 다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옳다는 생각, 내 생각대로 내 자식이 움직여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힘들게 했구나 라는 깨닫고 아이들에게 일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길은 제시했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라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다 라는 길 정도, 방법의 가지수는 늘려줄지언정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굉장히 권위적인 아빠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권위 있는 아빠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권위를 세워주더라고요. 아, 내가 권위적일 때는 권위가 없었구나. 권위를 내려놓으니까 권위가 세워지는구나 라는 새로운 깨달음도 얻게 됐습니다. 자, 나에게 직접 일어난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 또한 우리의 성장을 돕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굉장히 욕을 많이 했습니다. 상대 운전자도 욕하고 교통경찰도 욕하고 뭐 사사건건 참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욕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어떤 분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위반을 해서 교통경찰한테 소위 말하는 딱지를 떼야 되는 상황이 생긴 모양입니다. 옛날에는 교통경찰관들이 직접 단속을 했죠. 요즘은 뭐 대부분 카메라가 하지만요. 근데 그럴 때는 운전석에서 창문을 내리고 경찰하고 딜을 하죠. 뭐 좀 봐주십시오. 뭐 제가 뭐 이래서 저래서 하고 사정하면서 딱지를 안 떼려고 애를 쓰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들이 고개를 내밀면서 아빠, 이 아저씨가 짭새야? 그러더랍니다. 이 운전자는 그 말 한마디에 너무나 창피해서 얼른 딱지에 사인하고 얼른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운전하면서 욕을 끊었습니다. 나는 정의로워서 내가 옳아서 상대를 욕하고 세상을 욕했는데 그 욕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이 듣고 있구나. 그걸 보고 듣고 배우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욕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또한 배우고 성장하는 겁니다. 자, 지나가는 사람들도요, 우리에게 성장에 도움이 되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지하철을 탔는데요, 무릎을 이렇게 만지는 어떤 분에게 어떤 할머니가 무릎이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 관절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요, 자기는 관절염을 어떻게 고쳤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방법은 다리를 쭉 펴고 발등을 쭉 당기는 겁니다. 기지개 피듯이 발등을 쭉 당겨서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풀었다가, 긴장시켰다가 풀었다가, 그러니까 힘을 줬다가 풀었다가, 힘을 줬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하는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 할머니는 그 운동을 통해서 무릎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그 운동을 합니다. 저도 관절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절이 나았냐, 뭐 그것 때문에 나았다는 건 아니지만 더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는 되는 수준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일의 영상 때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태어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태어났다 라고 믿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고 여러분의 성장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아주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그 크기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꼭 큰 일이 있어야만 사람이 배우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배우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성장을 목적으로, 그러한 이유로 일어난다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하인리 법칙이라는, 그리고 필연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일어난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굿바이 스트레스!